제약회사 머크는 온타리오주에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몰루피라비르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의 생산은 캐나다, 영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유통이 목적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주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알약을 50만 개 구매하고 내년에 50만 개 더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캐나다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약품에 대한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며 미래에 발생할 비상사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화이자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100만 도즈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머크는 미국 제약회사로 전 세계 140여 국가에 의약품, 백신, 바이오 치료제 및 동물의약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 제약회사 머크의 미국 법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몰수되어 그 이후로는 독일 머크사와 별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머크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머크라는 이름을 쓰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머크 앤드 컴퍼니라는 상호를 사용합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독일 회사입니다. 미국 머크와 리지백 바이오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는 리보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로 코로나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을 포함한 여러 RNA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임상실험에서 중증 환자의 입원 및 사망률을 약 5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2회, 한 번에 4알씩 5일간 복용합니다. 몰루피라비르와 비교되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는 임상 결과 입원 및 사망률이 89%로 감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용 방법은 머크사 치료제와 같으나 한 번에 복용하는 용량이 총 3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배송을 받아보길 원한다면 캐나다 포스트의 배송 마감일이 언제인지 살펴야겠습니다. 캐나다 포스트는 웹사이트에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알림 서비스로 배송 상황을 업데이트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포스트는 서부 캐나다 모든 지역에 BC주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는 공지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으로 가는 물품들 중 중요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익스프레스 포스트 또는 프라이어러티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는 또한 지난 2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새로운 안전규칙, 국제 항공편 감소, 특정 지역의 항공편 입국 금지 등으로 인한 우편물 지연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휴일 소포 배송 마감일을 조정했습니다. 다른 해외 목적지의 경우 배송 견적도 나와 있으니 캐나다 포스트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은 분들은 새로 출시된 휴일 한정 판매 우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의 등불축제가 올해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해당 축제는 올해로 28번째인데요. 작년은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던 바 있습니다. 허나 올해는 12월 21일 예일타운, 그랜빌 아일랜드 그리고 스트라스코나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축제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열리기는 하지만 크리스마스 테마의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를 기념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즐길 수 있으며 많은 부분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축제는 항상 그러했듯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직접 등불을 만들 수 있었으며 등불로 꾸며진 거리와 라이브 음악, 길거리 음식, 불춤, 그리고 따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촛불로 밝혀진 미로 등 여러 즐길 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올해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작은 규모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일타운과 그랜빌 아일랜드 두 곳에서는 촛불 미로가 열리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티켓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불축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BC주에서 911 응급구조대원의 응급의료처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딕스 보건부 장관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911 의료 서비스에 대한 BC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급구조대원과 첫 대응자의 역할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BC주에서는 구조대원과 첫 번째 대응자가 응급의료처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락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응급구조대원과 처음 환자와 대면하는 사람은 면허 레벨에 따라 응급 환자에게 흉관삽관 바늘 감압술, 휴대용 초음파를 통한 영상 판독, 기도 확보 및 관리, 생명유지 또는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소방관과 디스패처도 진단 테스트, 알레르기 쇼크 처치 등의 처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발표는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폭증과 911에 전화했을 때 오래 기다리거나 아예 연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구조대원들과 디스패처들은 의료 역할의 확대보다 충분한 인원을 보충해 인력 부족을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최대 40%의 구급차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C주는 11월 30일을 기준으로 85명의 응급구조대원, 65명의 디스패처를 채용했습니다. 현재 30명의 추가 디스패처 모집이 진행 중이며 약속했던 22대의 구급차 지원 중 9대가 운행 중입니다. 911 구조대원의 의료행위 인정 및 인력 충원 등 눈에 보이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BC주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패밀리 닥터 부족입니다. 이것이 911 서비스 및 구급차 지원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앞으로 BC주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UBC가 내년 2022년 무인 전기 셔틀버스를 들여와 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는 교직원과 학생들, UBC 지역 거주자를 위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자동차 협회는 로저스 텔레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캐나다 교통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내년 무인 전기 셔틀버스 BCAA 셔틀을 파일럿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노선은 2개이며 운행되는 모델은 엑시마일즈의 EZ10입니다. 자동화된 버스이긴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에 의해 작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는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최대 6명까지 태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번 노선은 썬더버드 파케이드와 더그 미첼 스포츠 센터에서 웨스브룩 빌리지까지 인도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2번 노선은 유니버시티 블러바드와 스타디움 로드 사이에 위치한 이스트몰에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길로 약 2.2km 길이의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에는 UBC 서점, 병원 차선, 브리마컨 빌딩, 썬더버드 블러바드 교차로, 그리고 스타디움 로드 교차로의 북쪽 등 총 8개의 정류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BCAA 셔틀은 1년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될 예정이며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상 대기 시간은 12분에서 18분 사이입니다. 해당 셔틀버스 서비스는 직접적으로 이동수단 제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연구 목적에 의해 운행되는 것으로 트랜스링크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스링크가 이전에 이미 승인했던 모델로는 화이트락의 무료 여름 셔틀버스와 서리에서 UBC까지 운행되는 단기 사설 비욘드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관리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장 서부 지역의 소수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 속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관이나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언급하며 중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신장에서의 잔악 행위를 외면한 채 외교 또는 공식 대표가 동계올림픽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의회 의원들이 장려한 외교적 보이콧이 미국 선수들의 참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팀의 선수들은 우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응원하는 만큼 100%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엄격한 코로나19 프로토콜을 인용하여 2월 올림픽의 관중 참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중국 언론은 중국이 보이콧을 위협한 서방 정치인을 초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결정을 알렸지만 보이콧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자체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